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달 정도 디펜스 브리핑을 그 메인 꼭지 2개로 했는데,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전처럼 5가지 단신을 먼저 하고 동영상도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먼저 하고 메인 뉴스 하나, 이 폼이 좀 더 좋더라 라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는 자,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우리에게 1조 6천억 개발비 부담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바로 그냥 그 1조 6천억 중에서 1조 원 삭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스텔스 전투기 칸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OU가 아니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48대 사기로 하고. 그런데 우리 KF-21 50대 사기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수상 자폭 드론 대량 도입, 그래서 각 함대 배치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중국의 이란 탄도미사일, 이란이 탄도미사일,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때릴 수 있게끔 전력 복구하는 걸 지원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항의하는 이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상 자폭 드론에 상당한 피해를 본 러시아가 자신들도 수상 자폭 드론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해 함대는 물론 발트 함대에서도 수상 자폭 드론이 시범 배치되기 시작했고, 해당 드론은 우크라이나제 마구라 계열의 드론보다 훨씬 더 많은 탄두를 탑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F-16 전투기 대량 운용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로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던 이집트가 드디어 최신형 암람 구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가 미국으로부터 나삼스 4개 포대를 도입하는 4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구매 승인을 받았으며 여기에 200여 발의 암람 미사일이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가 2017년부터 7년 넘게 수리 작업에 매달렸던 애드미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 항모가 중고 매물로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해당 항모의 해체와 중고 매각 두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며 중고 매각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옵션을 선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가 튀르키예판 미티어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모든 면에서 미티어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체 연료 방식의 곡보라와 램젯 방식의 곡한 두 종류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데, 튀르키예군의 F-16은 물론 칸 전투기에도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J-10CE 전투기와 HQ-9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며 방공망 재건을 도왔던 중국이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유럽을 겨냥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전력 복원을 돕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거 바지선입니다. 바지선을 지금 무인 자폭 드론이 수상 자폭 드론입니다. 들어가서 받기 일보 직전의 사진이죠.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엄청난 폭발력이죠. 네, 뭐 꽤 큰 군함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면 한 방에 무력화시키거나 격침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상 자폭 드론으로 지금 이 흑해 함대가 거의 기동을 못하죠.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야, 이거 괜찮네 해서 자기들도 이제 하는데 우린 더 세게 만들어. 자, 이래서 흑해, 발트해 등에 배치를 한다. 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부담스러운 게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로부터 호위함을 샀죠. 그래서 이제 흑해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걸 잡기 위한 수단. 플러스 발트해에서도 또 지금 워낙 나토 연합군들이 해군력 증강을 많이 하니까 자기네들은 사실은 중과부적이죠. 이 러시아 발트 함대가. 그래서 이 수상 자폭 드론으로 폴란드, 독일, 또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등의 해군을 공격할 그런 계획인가 보는데, 네, 대단히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집트가 1980년대
부터 F-16 전투기 샀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F-16 전투기가 218대. 많죠. 이렇게 많은 F-16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접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압력을 줘서 미국이 이집트에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제공하지 않았어요. 또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도 사이드와인더 9X 같은 최신형 180도 날아가는 이런 열추적 미사일은 팔지 않았어요. 그냥 구형 전방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사이드와인더만 팔았고 암람 없이 스페로 미사일을 운영했어요. 지금까지. 마치 피스브리지 사업으로 돌았던 우리 F-16 CD형 그거 충주 기지에서 운영하는 19전투비행단에 있던 그 CD형 그게 이제 암람을 운영 못하고 스페로만 했죠. 그거 이제 지금 개량해서 암람 다 하게 됐는데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여기에 암람을 200발을 도입하고 암람 ER, 부스터 달린 ER, 그리고 암람 C, 8형, 뭐 이렇게 해서 200발의 암람 미사일 도입하고, 그리고 슈퍼 사이드와인드죠. 사이드와인드 9X, 요거 600발을 도입하는데, 자, 그러면 나삼스만 운용하게끔 이렇게 제한을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F-16에서도 운용을 하겠죠. 갑자기 공군력이 급상승해버린 이집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쿠즈네초프 복원 포기했습니다. 이제 포기했는데 그냥 해체하려니까 또 아깝죠.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구매자를 물색 중인데 인도, 브라질이 불망에 오르죠. 그런데 그 두 나라는 좀 뜨뜻미지근하다. 반응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비크란트 국산 항모 만들었고 비크람 아디티아 러시아로부터 중고 항모 개조해서 샀는데 그때 바가지를 엄청나게 썼죠. 그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도 이거 싫은데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브라질은 굳이 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튀르키예가 요거 개발을 하는데 딱 봐도 그냥 미티어처럼 생겼죠. 네, 로켓 추진형 그리고 램젯형 자 이렇게인데 미티어 성능과 비슷하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칸 전투기 그리고 자신들이 대량 운용 중인 F-16 전투기에 운용한다는 건데 네, 미티어를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미티어와 흡사하게 생긴 미사일을 만든다. 참 희한하기도 하고 튀르키예가 정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중국이 이란에 지대공 미사일 HQ-9 그리고 전투기 J-10CE 이거 제공하더니 이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준다. 이걸 이스라엘이 이거 이래서 되냐라고 성토를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되는 이런 일을 하는 제3국들을 그동안 가만 놔둔 적이 없어요. 반드시 사보타주를 하든지 뭔가를 했는데 아마 이 중국에 대한 사보타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보타주가 들어갈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당초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지만 지난달 6천억 원만 내기로 합의한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주 튀르키예와 칸 전투기 48대를 도입하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칸 프로그램에 합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인 타이와 칸 전투기 48대를 도입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의 정식 파트너가 됐다고 튀르키예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월 25일 이스탄불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11일 체결된 양국 정부의 칸 전투기 협정에 따른 것인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현재 진행 중인 칸 전투기 개발 사업에 정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조립 및 정비 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난 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한 칸은 F-110 엔진 2개로 움직이는 최대 이륙 중량 34.7톤급의 대형 전투기인데요.
튀르키예 공군이 2028년부터 인수할 예정이고 인도네시아는 30년부터 현지 생산분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공동개발국 겸 도입국으로 확정되고 KF-21 도입 예정 물량만큼의 칸 조달 계약이 확정되면서 인도네시아의 KF-21 도입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약 4천억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낸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한국의 새 정부와 협상해 전체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를 깎은 6천억 원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는데요. 결단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어온 한국. 결국 기술은 기술대로 털리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호구 신세가 될 판입니다. 네. 이 공동개발 이런 거 협력하자라는 협정을 체결한 게 불과 6월이에요. 6월에 그랬는데 7월에 도입 계약을 체결해서 그냥 신속하게 한 달 만에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칸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공동개발국이 된 겁니다. 기술 이전 등등 하겠다 이거죠. 인도네시아, 우리 한국의 이 KF-21 50대 사기로 했죠. 그런데 48대 칸 사면 이거 안 사는 거죠. 확정입니다. 확정. 그런데 불과 6월 2일 날 인도네시아 조종사 KF-21 조종까지 시켜주고 이렇게 끝까지 대접을 잘 해줬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줄 돈 1조 6천억 원 중에서 1조 원 까주고 6천억 원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서명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낸 돈은 4천억 원. 그럼 나머지 2천억 원 주겠냐? 저는 그 2천억 원도 안 줄 가능성이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은 안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시제기도 한 개 줘. 그리고 기술도 지금보다 더 줘.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이 USB에 정보 어마어마하게 담아가서 가다가 들켰죠. 그럼 들킨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검찰은 전부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은 무혐의, 그리고 부정경제방지법 요거만 혐의는 있는데 기소는 안 한다. 기소유예. 아니 무슨 우리나라 지금 국제 글로벌 호구 인증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해서 이제는 그냥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직도 인도네시아가 우리 걸 사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병원 가봐야 됩니다. 제정신 아니죠. 그런 생각 아직도 하고 있다면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그러면 인도네시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천억 원 지금까지 훔쳐간 기술 6천억 원어치 훨씬 넘죠. 그런데 거기다가 시제기를 한 대 주고 거기다가 기술을 더 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왕호구 인증입니다. 제발 이 정부는 그런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만큼 지금 1조 원을 까줬어요. 거기다가 시제기까지 갖다주는 이런 짓은 하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줄 거야 라는 황당한 소리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